자, 이제 마지막 챕터의 마지막 강의예요. 원래 이 챕터는 전에 이야기했듯이 이 뒷부분에 전기화학 반응의 평형에 관한 이야기들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조금 부족하기도 하고, 이 전기화학의 평형은 우리가 화학 평형 다 공부한 다음에 이제 2학기 때 그 반응 속도론 공부를 할 텐데, 그때 전기화학 반응의 그 화학 반응 속도론 그 내용이 또 나와요. 그때 전기화학 반응은 한꺼번에 묶어갖고 평형과 속도론에 대해서 2학기 때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2학기 때 할 거고, 여기까지 하는데, 오늘은 이제 평형이 압력이나 온도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그 이야기를 공부해 보려고. 사실은 그 결론은 이미 여러분들이 다 알아요. 평형이 압력이나 온도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어떤 이름으로 알고 있냐 하면 르 샤틀리에 프린시플이라고 알고 있지요. 그 내용이에요. 평형은 온도, 압력 또는 농도 이런 것들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르 샤틀리에 프린시플에서 일반화학 시간에 공부했듯이 그게 온도가 됐건 압력이 됐건 아니면 평형에 도달해 있는 데다가 프로덕트나 리액턴트를 넣어주게 되면 또 농도에 의해서 평형이 깨지겠죠. 온도, 압력 또는 농도에 의해서 평형이 깨지면 그 평형이 깨진 거를 해소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되죠. 이게 르 샤틀리에 프린시플이지. 그거를 우리가 좀 더 자세하게 연력학적 관점에서 다시 생각해 보는 것 뿐이에요. 이미 결론은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본격적인 내용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여기 커튼 좀 내리는 거 좋겠다. 본격적인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평형에 대해서 좀 더 강조하면, 여기 적어놓은 것처럼 평형은 촉매를 넣어준다고 해서 평형이 이동하지는 않죠. 그렇죠? 다양한 여러 가지 촉매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게 바이오 촉매건 아니면 일반적인 호모지니어스 캐탈리스트건 헤테로지니어스 캐탈리스트건 간에 촉매를 넣어준다 그래서 평형이 이동하지는 않아요. 촉매는 다만 반응의 속도만 죠. 이 말은 촉매를 넣었다 그래서 반응 전후에 델타 H 또는 델타 G 이 값이 바뀌지 않는다는 거죠. 다만 리액턴트 스테이트와 어떤 에너지 배리어를 넘어가게 될 텐데, 이 처음 시작하는 상태와 이 에너지 배리어의 꼭대기, 이 에너지 값의 차이, 이거는 바꿔주죠. 촉매를 넣어주게 되면 이 배리어의 높이가 낮아지는 거죠. 배리어의 높이가 낮아지는 이유는 2학기 때 공부할 거고,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 학생에 대충 배웠을 거예요. 촉매가 마치 우리가 전문 산악인들이 등산 같은 걸 할 때 현지인이 도와주죠. 어느 길로 가면 좋을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촉매는 좀 편안한 길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반응의 메커니즘이라는 것이 바뀌게 돼서 좀 더 쉬운 경로를 통해서 가게 되기 때문에 에너지 배리어의 크기가 낮아지게 돼요. 그 내용을 자세하게 공부하는 게 이제 2학기 때 하는 거고. 자, 그러면 그래서 촉매는 반응 속도를 빠르게 해주는 거다. 평형의 위치는 바뀌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오늘 이야기할 거, 먼저 압력을 좀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압력에 평형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 결론부터 얘기하면 압력에 평형이 영향을 받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한 가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반응 지수 Q라는 거를 공부했었죠. 그래서 델타 G는 델타 G 스탠다드 플러스 RT ln Q였는데, 평형에 도달하게 되면 델타 G 값이 0이 되기 때문에 그때의 반응 지수 Q를 K라고 쓰고 얻어지는 식이 요거였어. 오른쪽에 있던 델타 G 스탠다드가 왼쪽이 0이 됐으니까 왼쪽으로 이항해서 온 거고, 여기가 원래 Q였는데 그걸 K라고 쓴 것 뿐이었었죠. 그래서 평형 상수는 스탠다드 깁스 에너지 변화량,
이거하고 이렇게 직접 연관돼 있어요. 자, 그래서 평형상수는 그냥 이 값, 연력학 테이블에서 이 값 찾으면 알 수 있는 거야. 이 해당 온도에서 이 값을 여러분들이 알면 평형상수가 얻어져요. 그런데 이게 뭐야? 스탠다드 스테이트라며. 그렇죠? 스탠다드 스테이트라는 건 pure substance 1바, 1바에 있는 pure substance. 이게 스탠다드 스테이트죠. 따라서 이 값 자체가 스탠다드 프레셔라고 하는 1바에서 정의되어 있는 거예요. 델타 G 스탠다드가.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이 평형상수 자체는 압력에 무관하게 되겠죠. 평형상수 자체는 압력에 무관해. 이게 1바에서 정의되어 있거든. 1바에서. 다른 말로 수학적으로 얘기하면 평형상수를 어떤 온도, 일정한 온도에서 압력에 대해서 미분을 하면 이 값은 0일 거 아니야. 요 식을 압력에 대해서 미분한 거예요. 그러면 이 값 자체가 1바에서 정의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압력이 바뀌는 게 아니고 1바로 고정되어 있는 거죠. 따라서 압력에 대해서 미분하면 이건 0이 되겠지. 그렇지? 그래서 평형상수 자체는 압력에 무관해요. 평형상수 자체는. 하지만 이 말이 평형상수가 압력에 무관하다는 말이 평형이 압력과 무관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무슨 말장난 같은 얘기가 여기 써 있는데 이 말의 차이를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돼. 크게 오늘 강의가 두 가지 섹션으로 되어 있는데 이 앞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평형은 압력에 일반적으로 영향을 받아요. 하지만 평형상수는 압력에 무관하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압력을 가하는 방법에 따라서 상황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압력을 가하는 방법을 뭐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첫 번째는 불활성 기체, 이너트 가스를 어떠한 반응기 안에다가 넣어주게 되면 그 반응기 안에 시스템의 압력이 높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해서 압력을 높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방법은 마치 피스톤 압축하는 것처럼 반응기의 부피 자체가 줄어들면, 리액션 믹스처의 부피 자체가 줄어들면 압력이 늘어나게 되겠지. 그래서 컴프레싱에 의해서 압력을 높일 수도 있고, 이너트 가스를 넣어줘서 압력을 높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경우가 나타나는 현상이 조금 달라요. 뭐 논의를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이상기체라고 가정합시다. 그러면 뭐 그 기체는 이상기체 상태방 정식을 따를 거고, 우리가 이너트 가스 넣어준다 그래서 그 시스템 안에 들어가 있는 기체들, 걔네들의 부분압이 바뀌진 않겠지. 걔네들의 그 압력, 상대적인 압력이 바뀌진 않겠죠. 그렇죠. 우리가 이너트 가스를 넣어줬으니까 얘네들 때문에 그 안에 있는 가스들이 반응을 해서 어떻게 다른 놈으로 바뀌는 건 아니거든. 지들끼리 반응을 해서 바뀌는 거지. 이너트 가스 때문에 바뀌는 건 아니니까 상대적인 압력이 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이너트 가스 갖고 압력을 가하게 되면 이퀄리브리움 컴포지션은 이너트 가스를 넣기 전과 후하고 비교하면 이너트 가스 있으나 없으나 이퀄리브리움 컴포지션은 바뀌지 않아요. 하지만 그 압축을 하게 되면, 컴프레션을 하게 되면 개개의 화학 정들의 파셜 프레셔, 부분압이 증가하게 되겠죠. 증가하게 될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평형상수는 압력에 무관하니까 평형상수는 압력과 상관없이 일정하게 유지돼야 될 거예요. 자, 이제 두 가지 경우 했는데 두 번째 경우를 갖고 생각을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A하고 B 사이에 평형 반응이 있어요. 뭐 A하고 B하고 둘 다 기체라고 합시다. 그러면 기체의 몰수가 늘어나는 반응이지. 그렇죠? 기체의 몰수가 늘어나는 반응이에요. 이미 결론은 여러분들이 일반학 시간에 배워서 알고 있지. 이 경우에 압력이 높아지게 되면, 우리가 압축을 하게 되면 그 평형은 어디로 이동한다? 왼쪽, 오른쪽?
이게 몰수가 늘어나니까 평형은 왼쪽으로 이동하게 되죠. 이 결론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르사툴리의 프린시플에 의하면 평형은 왼쪽으로 이동한데, 이걸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이 그림처럼 압축에 의해서 가하기 전과 후에 이제 볼륨이 줄어들었어요. 평형상수는 원래 액티비티나 퓨게이시티 갖고 표현해야 되는데, 뭐 이상기체라고 가정하면 굳이 퓨게이시티를 쓸 필요가 없으니까 압력 가지고 표현해도 되겠죠. 퓨게이시티 코에피션트가 거의 1에 가까우니까 이상기체는. 그러면 이 반응식에 의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공부한 것처럼 스탠다드 프레셔 분의 A의 파셜 베이퍼 프레셔, 여기 A는 계수가 1이고 얘는 계수가 2니까 여기는 제곱이 있고 여기는 제곱이 없죠. 이렇게 표현될 거예요. 이거 뭐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그렇죠? 이게 평형상수가 되겠죠.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압력을 가했어요. 요때도 평형상수는 이거고, 요때도 압력을 가한 다음에도 평형상수는 이거예요. 왜냐하면 평형상수는 1바에서 정의되어 있거든. 델타 G 스탠다드 값이 1바에서의 값이기 때문에. 따라서 평형상수는 같아. 평형상수가 일정하게 유지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압력을 가했기 때문에 이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우리가 압력을 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값이 일정하게 유지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여기에서 변한 게, 여기가 늘어난다면 여기도 같이 늘어나야 되고, 여기가 줄어든다면 분모도 같이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늘어나고 줄어든 그 비율이 똑같이 늘어나거나 똑같이 줄어들면 서로 상쇄돼 갖고 평형상수는 안 변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렇게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국 이 예 같은 경우에는 그 A가 더 압력에 민감하게, 요 A의 그 파셜 베이퍼 프레셔가 압력에 더 민감하게 변해야 되겠지. B보다는. B는 제곱이니까 A가 더 민감하게 변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그 A의 몰수는 그 용기의 볼륨이 줄어듦에 따라서 빨리빨리 증가해야 돼. 그 B의 파셜 베이퍼 프레셔도 늘어나고 A의 파셜 베이퍼 프레셔도 늘어날 텐데, 다른 말로 얘기하면 단위 부피당 A의 몰수도 늘어나고 B의 몰수도 늘어나고 A의 몰수도 늘어날 텐데, 상대적으로 A의 몰수가 더 빠르게 급변해야지 이 평형상수가 일정하게 유지되겠죠. 바로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르샤틀리의 프린시플이고, 뭐 평형에 있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데 이거를 뭐 어떤 수단에 의해서 평형을 깼다. 그러면 이 깨진 평형을 다시 원상복구시키기 위해서 외부에서 가해진 어떤 이 변동, 이거를 최소화시키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다는 게 르샤틀리의 프린시플이었죠. 여기에 우리 상황을 적용하면 지금 컴프레션에 의해서 평형이 깨지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컴프레션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압력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평형이 이동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 압력이 지금 늘어났으니까 압력 늘어난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몰수가 줄어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평형이 왼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평형이 오른쪽으로 가게 되면 압축에 의해서 볼륨이 줄어들었는데, 평형이 반응이 오른쪽으로 가면 갈수록 포워드 리액션이 진행될수록 압력은 더 많이 늘어나게 되니까 평형 깨짐 효과가 없어지지 않게 되죠. 그래서 그 역반응적으로 평형이 이동한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이제 수치적으로 한번 봅시다. 똑같은 반응이에요. A가 B하고 이렇게 평형을 이루고 있어. 이렇게 양론계수가 1하고 2예요. 초기에는 B는 하나도 없었다고 합시다. 초기에 B는 하나도 없이 A만 있었어요. A의 몰수가 N몰이었고, 그리고 우리가 요거 뭐 디소시에이션 반응이라고 합시다. A라는 몰리큘이 좀 큼직한 놈이었는데 이게 똑 쪼개져 갖고 B가 두 개가 되는 이런 반응. 그러면 반응이 진행된 정도를 extent of dissociation 그래가지고 알파라고 표현합시다. 마치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했던 자이하고 비슷한 개념인 거죠.
이게 쪼개지는 반응이고 그 반응이 일어난 정도를 알파라고 표현하면 평형에 도달한 다음에 A의 몰수는 초기 몰수에서 알파의 비율을 가지고 초기 몰수가 쪼개졌을 거예요. 그래서 m-n알파 요게 평형에서 남아있는 A의 몰수가 되겠지. 그 다음에 B는 A가 하나 쪼개지면 B는 두 개가 생기니까 n알파의 2배 요만큼이 이제 B의 몰수일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몰 프랙션으로 표현하면 전체 몰수분의 이제 해당 화학종의 몰수가 그 몰 프랙션이니까 전체 몰수는 이거 더하기 이거지. 전체 몰수 중에 A는 요거. 그다음에 이걸 계속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되고 1 빼기 요거 하면 이제 B의 몰 프랙션이겠죠. 그래서 이게 B의 몰 프랙션인데 평형상수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요거죠. 그렇지? 요건데 우리가 그 부분합 전체 압력에다가 몰 프랙션 곱하면 그게 부분합이니까 A의 파셜 베이퍼 프레셔를 A의 몰 프랙션에다가 그 토탈 프레셔 곱한 걸로 표현한 거고 B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해서 얘네들을 대입한 거예요. 대입해서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되겠지. 그죠? 이렇게 돼. 자, 요 식을 우리가 지금 관심 있는 거는 압력에 따라서 이 평형상수가 어떻게 되는지 이게 관심이 있는 거야. 달리 얘기하면 반응이 진행됨에 따라서 압력의 영향을 어떻게 받느냐 이게 관심 사항이니까 알파에 대해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요 식을 알파에 대해서 정리해서 쓰면 식이 이렇게 되죠. 이거 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돼요. 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그러면 알파는 지금 뭐에 영향을 받아요? 요거는 스탠다드 프레셔. 그지? 스탠다드 프레셔고 K는 평형상수. 그죠? 평형상수는 압력에 무관하다 그랬어. 압력에 무관해. 결국은 알파는 지금 뭐의 함수야? 압력의 함수네. 그렇죠? 압력이 커지면 어떻게 돼요? 알파 값이 지금 작아지게 되죠. 그렇지? 알파 값이 작아져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디소시에이션 리액션이 정반응 쪽으로 못 가고 평형이 압력이 높아지기 전에 평형이 이만큼 왔다면 압력이 높아지면 평형이 이쪽으로 이동해야 된다. 일로 덜 간다라는 거지. 이 식이 그걸 의미하는 거죠. 평형이 압력을 우리가 높여줬더니 압력이 이쪽으로 못 가고 상대적으로 포워드 리액션을 덜 가. 리버스 리액션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된 거죠. 이러한 일이 왜 벌어졌어요? 왜 벌어졌냐 하면 평형상수가 이렇게 표현됐거든 지금. 각각의 화학적 A와 B에 대해서 여기 개수값이 달라가지고 둘 다 여기가 1, 1이었다면 이런 식으로 표현이 안 됐겠지. 근데 여기가 양론 개수가 다르잖아 지금. 다르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에요. 첫 번째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형상수는 압력에 무관한 상수거든. 그죠? 이 두 가지 원인 때문에 양론 개수가 서로 같지 않고 다르다. 그리고 이 평형상수가 압력에 무관하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압력을 높이게 되면 알파 값이 작아지는 반응이 진행된 정도가 덜 진행되게 된다. 이 말이 정반응이. 이게 르 샤틀리에 프린시플에서 얘기하는 압력의 영향이잖아. 그렇죠? 만약에 반대로 A의 양론 개수가 2이고 B의 양론 개수가 1이었다면 더 정반응이 진행되는 걸로 계산이 됐을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뭐 어렵지 않은 거니까. 그렇지? 알파 값이 커짐에 따라서 압력이 가해짐에 따라서 알파 값이 감소하게 된다. 이게 르 샤틀리에 프린시플이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내가 요 말의 차이를 잘 알아야 된다고 했었죠. 평형은 압력의 영향을 받아요. 그랬잖아 지금. 평형의 위치,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 이퀄리브리움 컴포지션은 압력의 영향을 받아요. 다만 평형상수는 압력에 무관한 거야. 왜냐하면 델타 G 스탠다드 값, 특정 온도에서의 델타 G 스탠다드 값에 의해서 평형상수가 정해지기 때문에 1바에서. 자, 여기까지가 압력 얘기예요.
쉽지? 네. 혹시 질문? 저희 아까 잃었잖아요. 그때도 항상 두 개는 원바로 완벽히 고정돼 있다고 생각해요. 그 스탠다드 스테이트 자체가 1바에 퓨어 서브스턴스가 있을 때 그게 이제 스탠다드 스테이트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그림을 그렸었죠. 익스텐트 오브 리액션에 따라서 델타 G를 그림을 그렸을 때 믹싱하고 그다음에 반응에 대해서 두 개를 합친 그림이 얻어진다라고 얘기했었지. 그때 양쪽 끝에 있었던 거 그게 스탠다드 깁스 에너지 오브 리액션에 해당되는 거였었잖아요. 이 양쪽 끝은 뭐야? 순수한 리액턴트, 순수한 프로덕트가 있는 거잖아요. 어디에서? 1바에서. 그래서 델타 G는 델타 G 스탠다드 더하기 RT, ln Q라는 게 그래서 나온 식이었잖아.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답에 온도로 갑시다. 이건 뭐 더 간단해. 이건 답이 뻔히 보여. 이것도 르샤틀리에 프린시플부터 얘기하면 온도도 마찬가지죠. 온도도 온도에 의해서 평형이 깨지게 되면 그게 해소되는 쪽으로 평형이 이동하게 되지. 그래서 엑소서믹 리액션 이거는 정반응이 일어날 때 힛이 방출된다는 거죠. 근데 내가 온도를 올렸다고 합시다. 그러면 온도가 올라가는데 힛까지 거기다 방출되면 더 상황이 심각해지는 거잖아. 따라서 평형은 엑소서믹 리액션에 대해서는 리버스 리액턴트 쪽으로 거꾸로 돌아가게 되는 거고, 엔도서믹 리액션은 이제 시스템이 힛을 흡수하면서 온도가 이제 내려갈 수 있는 그러한 반응인 거죠. 따라서 온도를 올려주게 되면 평형이 정반응 쪽으로 치우치게 되죠. 이거는 여러분들이 뭐 일반 학시에 배워서 알고 있는 거고. 자, 식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 식인데 평형 상수 자체도 지금 어때요? 평형 상수 K 자체도 뭐에 영향을 받아? 온도에 영향을 받게 돼 있네. 애초에 식 자체가. 그렇죠? 스탠다드 스테이트라는 건 pure substance 1바라고 정의돼 있지 온도는 정의돼 있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상온에서 스탠다드 스테이트 또는 100도씨에서 스탠다드 스테이트 온도는 아무 데서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거였어. 온도 자체가 여기 들어있잖아요. 로그에 대해서 다시 쓰면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얘기할 거는 얘가 어떻게 온도에 영향을 받는지, 평형상수가 어떻게 온도에 영향을 받는지 그거 한번 생각해 보려고 그래요. 뭐 이항을 해갖고 식을 이렇게 썼어요. 얘를 온도에 대해서 미분을 한 거예요. 양변을 다 온도에 대해서. 여기도 T분의 델타 G 여기 있죠. T분의 델타 G를 온도에 대해서 미분한 거지. 그러면 우리가 전에 깁스 헬름홀츠 이퀘이션이라는 걸 공부했었어. 기억나죠? 이거 깁스 헬름홀츠 이퀘이션 유도할 때 요식하고 연관돼서 나중에 다시 나올 거다라고 내가 얘기했었죠. 지금 바로 그 순간이야. 다시 깁스 헬름홀츠 이퀘이션이 나왔죠. 이 깁스 헬름홀츠 이퀘이션에 보면 이 부분이 있잖아. 여기. 얘가 여기에 있죠. 얘가 여기에 있어요. 그래서 얘를 여기다 이제 대입하려고 하는 거예요. 얘를 여기다 대입하고 나면 식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자, 이거를 또 반트워프 이퀘이션이라고 불러요. 근데 이 식을 조금 바꿔봅시다. T분의 1은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dT지. 그렇죠? T분의 1 미분하면 마이너스 T제곱분의 1이잖아. 그래서 T분의 1이 마이너스 T제곱분의 1 dT니까 이 식 정리하셨으면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여기다 대입해가지고 이 식을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랬다가 여기 뭐 T제곱 지울 거 지우고 깔끔하게 정리하면 식이 이렇게 되지. 그래서 요 식이든 뭐 사실 똑같은 식인데 뭐 이 식을 갖고 얘기해도 되고 이 식을 갖고 얘기해도 되는데 요 식 갖고 얘기할게요. 지금 이 식이 뭘 얘기하냐면 T분의 1에 대해서
lnk를 플러스를 하면 그 기울기로부터 델타 H, 그 반응의 델타 H 값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이런 거 많이 봤어, 우리가. 어디서 봤었지? 이거하고 비슷한 거? 아레니우스식 배울 때, 그죠? 아레니우스식 일반화학 시간에 배운 걸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아레니우스식은 2학기 때 물리학 2에서 배울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이 일반화학 시간에 아레니우스식 공부할 때 속도상수 K는 뭐 어떤 프리익스포넨셜 팩터 A에다가 익스포넨셜 지수의 마이너스 RT분의 액티베이션 에너지 이렇게 썼었잖아. 그리고 양변을 로그를 취하면 그 lnk, 여기서 k는 스몰 k, 속도상수. lnk는 뭐 어떠한 로그 프리익스포넨셜 텀이 있고 그 뒤에 이제 액티베이션 에너지가 나오는 텀이 있었죠. 그래서 아레니우스 플러스를 해서 그 기울기로부터 액티베이션 에너지를 구할 수 있었지. 그거하고 유사하게 평형상수를 로그를 취해서 t분의 1에 대해서 아레니우스 플러스는 원래 x축이 t분의 1로 플러스를 하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 비슷하게 플러스를 하면 기울기로부터 얘를 알 수 있다. 델타 H, 그 반응의 엔탈피 변화량, 이 값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예제가 하나 있으니까 잠깐 보면 그 실버 카보네이트를 열을 가하면 그 실버 옥사이드하고 CO2하고 이렇게 분해가 돼요. 이게 뭐 일종의 그 디컴포지션 리액션인데, 솔리드가 여기 이제 가스를 내놓는 거야. 솔리드가 쪼개지면서 또 다른 솔리드와 가스를 내놓는 이런 반응인데, 어떤 사람이 여러 온도에서 평형상수를 결정을 했어요. 350, 400, 450, 500 4개의 온도에 대해서 평형에 도달한 다음에 평형 농도를 가지고 평형상수를 구했어. 이렇게. 그러면 앞에 있는 반토프식 요거, 요 식을 갖고 플러스를 하면 t분의 1, 요게 t분의 1 취한 건가 보네. t분의 1 취한 거고, 이게 마이너스 이쪽으로 보내갖고 마이너스 lnk 값 다 구해서 이거 플랫한 거예요. 그때 실제로 직선이 나왔지. 그리고 이 기울기로부터 델타 H 구했더니 뭐 80kJ/몰이다. 이렇게 구해진다라는 거야. 자, 그런데 지금 뭐 이거야 그냥 뭐 그래피컬하게 그 기울기로부터 델타 H 구하는 건데, 지금 사실 중요한 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게 뭘 나타내냐 하면 평형상수가 결국은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온도에 영향을 안 받으면 이쪽이 0이 되어야 되겠지. 근데 0이 아니잖아.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온도에 영향을 받는다는 얘기고, 온도에 영향을 받을 때 델타 H의 부호가 뭐냐가 중요하다는 거죠. 부호가. 그렇지? 델타 H의 부호가 양의 값이냐, 음의 값이냐, 발열 반응이냐, 흡열 반응이냐 이거야. 아까 르시 아틀리에 프린시플에서 뭐라 그랬어요? 발열 반응이면 온도를 올리면 역반응 간다며, 흡열 반응이면 온도 올리면 정반응 가고, 그게 바로 여기에서 다 설명이 되잖아. 여기에서. 자, 그래서 이 식이든 같은 식인데, 뭐 이거 갖고 얘기해 볼까요? 흡열 반응, 발열 반응부터 할까? 발열 반응이면 요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온도를 올리면 뒤에 lnk 값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작아진다는 거지. lnk 값이 작아지면 평형상수가 작아진다는 거고, 그럼 평형은 역반응 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잖아. 그렇죠? 얘든 똑같은 식이고, 둘 다 르시 아틀리에 프린시플을 설명하고 있죠. 자, 발열 반응에 대해서 이 값이 음의 값이기 때문에 얘가 이제 결국은 음의 값이라는 거고, 이 녀석은 뭐 다시 쓰면 이렇게 되는 거니까 온도를 올리면 평형상수 값은 작아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고, 반대로 흡열 반응은 온도를 올리면 얘가 커진다. 평형상수 K가 커진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반토프 이퀘이션이 르시 아틀리에 프린시플에서 온도 의존성, 평형상수의 온도 의존성을 설명해 주는 식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식이야. 여러분들이 반응공학이라는 걸 이제 3학년 올라가면 배우게 되는데, 거기에서 아주 많이 쓰게 되는 식이에요.
이 반토피케이션을 르 샤틀리에 프린시플에서 얘기하는 평형상수의 온도 의존성, 평형의 온도 의존성 요거를 좀 더 들여다 봅시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식이라고 얘기했었고, 그렇지? 요거를 양변을 마이너스 t를 가지고 나눠주면 요 식이 이렇게 되죠. 내가 이거는 몇 번 얘기했었어, 그지? 이 식의 의미는 뭐였어요? 결국은 이게 시스템의 엔트로피하고 이게 서라운딩의 엔트로피 변화고 왼쪽 좌변이 오버롤 엔트로피 변화량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오버롤 엔트로피가 증가해야 자발적이다라는 말이 결국은 델타 G 스탠다드 값이 감소해야 된다라는 말하고 같은 말이었어요. 그렇지? 자, 그러면 앞에서 얘기한 그 발열 반응이라는 거는 요게 지금 마이너스라는 거죠. 요게 마이너스라는 걸 의미하고 결국은 서라운딩의 엔트로피가 어떻게 된다는 거야? 증가한다는 걸 의미하죠. 서라운딩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걸 의미해요. 결국은 자발적으로 포워드 리액션이 가기 위해서는 이 값이 포워드 리액션 관점에서 기술되어 있는 요 델타 G 값이 이 값이 커다란 플러스, 요게 커다란 마이너스, 결국은 요거 이게 커다란 플러스 값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얘가 플러스가 되는 건 좋은 거잖아. 그렇죠? 서라운딩의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이 좋은 효과가 어때?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좋은 효과가 작아지게 되는 거지. 그렇죠? 평형이 정반원 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값이 커다란 플러스가 돼야 돼. 다른 말로 얘기하면 델타 G가 커다란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좋은 효과인 요 녀석, 서라운딩의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요 녀석, 이 엔탈피 이펙트가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손해를 보게 돼요. 손해를. 따라서 평형이 프로덕트로부터 멀어져서 리액턴트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엔도서믹인 경우에는 흡열이면은 요 녀석이 지금 그 플러스니까 요 텀이 마이너스야. 서라운딩의 엔트로피가 감소하게 돼, 이 경우는. 서라운딩의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건 여기를 플러스로 만드는 데 있어서 불리한 건데 온도가 높아지면 이 불리한 텀이 작아지는 거잖아. 그렇죠? 온도가 높아지면 불리한 텀이 작아지니까 평형은 더 오른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래서 프로덕트가 많아지게 된다. 평형에 도달했을 때 온도를 높이게 되면 프로덕트가 많아지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르 샤틀리에 프린시플을 우리가 이 식을 가지고도 다시 해석해 볼 수 있어요. 평형의 온도 의존성을 이 식을 가지고도 다시 해석해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 다시 또 해봅시다. 이번에는 그림 가지고 볼츠만 디스트리뷰션 가지고 얘기해 보면 뭐 A하고 B 사이에 이런 평형이라고 칩시다. 이런 평형일 때 흡열 반응인 같은 경우 뭐 A하고 B가 다 엔트로피가 크게 차이 안 나고 비슷하다고 합시다. 편의상. 그러면 흡열 반응이면 A에 대해서 우리가 요 밑에다 그리고 이제 B에 대해서 요 위에다 그리게 되겠죠. 그리고 낮은 온도에서는 요 파란색의 분포를 갖게 되고 높은 온도에서는 요 빨간색의 분포를 갖게 되겠지. 이건 우리가 공부한 거죠.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게 온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전체에 고르게 분포하게 된다고 했으니까 낮은 온도에서는 낮은 에너지 레벨 쪽에 잔뜩 있고 요 위쪽에 거의 없었는데 온도가 지금 높아지니까 위에 많아지게 되잖아. 그렇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게 지금 엔도서믹 리액션인데 엔도서믹 리액션인 경우에는 온도가 높아지면 뭐예요? B가 많아지게 된다. 볼츠만 디스트리뷰션을 가지고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엑소서믹 리액션은 A가 위에 있고 B가 밑에 있는 거예요. 온도가 높아지면 이쪽이 빨간색, 이쪽이 많아지게 되는데 이 위에 있는 에너지 레벨이 뭐야 지금? 리액턴트 A의 에너지 레벨이잖아. 그렇죠? 따라서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리액턴트 쪽으로 가게 된다라는 거죠. 똑같은 얘기를 계속 지금 내가 반복해서 엎어치고 대치고 하면서 계속 반복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석을 해도 마찬가지야. 그렇죠? 자, 그러면 이제 끝으로 그 평형상수가
특정 온도에서 델타G를 구하면, 델타G 스탠다드 값을 구하면 평형상수를 알 수 있게 되는데, 특정 온도에서 평형상수를 알 때 또 다른 온도에서 평형상수가 어떻게 되는지 그거를 수식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그래요. 지금 유도할 이 식이 실제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쓰게 되는 식이야, 사실은. 만토프 이퀘이션에서 우리가 T1일 때 평형상수 K1을 안다고 합시다. 그럴 때 또 다른 온도 T2에서 평형상수 K2는 어떻게 구하느냐? 이거 적분하면 되겠죠, 당연히. 이거 적분하면 돼요. 그래서 얘를 우변으로 이항을 해서 왼쪽 적분하면 이렇게 될 거고, 오른쪽 적분하면 이제 요거 적분해야 되는데, 뭐 R분의 1은 마이너스 R분의 1은 바깥으로 빼낸 거고, 지금 요거를 T분의 1에 대해서 얘를 적분해야 되지. 그지? 적분 변수가 T분의 1이니까 적분 범위도 T1분의 1부터 T2분의 1까지 이렇게 잡은 거예요. 요 녀석, 늘상 그렇듯이 이거는 이 구간에서 크게 변하지 않는다 라고 가정을 하면, 실제로는 변해요, 이 값이. 그런데 크게 변하지 않는다 라고 가정을 하면 인테그랄 바깥으로 뺄 수 있고, 그리고 나면 결론이 이렇게 되죠. 그렇죠? 요것도 만토프 이퀘이션이죠. 이거 그냥 적분한 거에 불과해요. 적분한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 식을 많이 쓰게 되겠지. 뭐 어떤 책은 요 마이너스를 안에다 집어넣고 요 순서 바꿔갖고 쓰기도 해요. 하여간에 요 식이 나오게 된 배경은 이거에서 나온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중에 반응공학에서 반응기 설계할 때 아주 그냥 기본식 중에 하나로 써야 되는 식이니까, 이 식이 왜 나온 건지 이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자, 이게 답니다. 이제 오늘 강의할 거. 여기까지. 자, 여기까지 찍을게요.